Un, deux, trois. Bienvenue dans Les bavardages de Mingo. et Mengu. Jour 65. Montaigne. Nous, c'est Émile et Romain. Vous écoutez Mingu et Mengu. 안녕하세요. 민구 맹구 프랑스어 수다의 민구의 맹구 혜민의 호망입니다. Émile 네. et Romain 만입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이 계신데요. 여기 어디예요? 여기 집 아닌 것 같은데. 네. 저희 서울을 떠나서 분당까지 왔어요. 아, 너무 멀리 갔어요. 네. 분당. 특별 게스트를 뵈러 이쪽에 왔는데 청취자분들이나 인스타 팔로워분들은 이미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소개해드렸었던 똘레랑스 독서 토론의 저자이시자 몽테뉴 인문학 몽테뉴 인문학 연구소 운영하시는 배진 씨 직접 이름을 작가님입니다. 부르라고 해요. 네. 네. 여기 어디입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몽테뉴 인문학 연구소입니다. 반갑습니다. Bonjour. 살루. 네. 저 오늘 배진 씨 작가님 모시고 쭉 소아상트상 그리고 소아상트시스까지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야견할 것 같은데? 네, 에피소드 2개를 그 한 에피소드만 하기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모셔봤는데요. 네, 선생님 이제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는 1일 1 낭만 실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랑 재밌게 독서 토론하고 놀고 먹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와, 아, 1일 1 낭만. 네, 좀 프랑스식 소개 같은데요? 재밌게 살자 이런. 오케이. 좋네요. 저희 청취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을 또 재밌게 들으실 만한 내용을 많이 갖고 계셔서 이렇게 섭외했고, 일단 저희 민구 맹구와는 어떻게 이렇게 인연이 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프랑스어 모임을 매주 수요일 15년째 하고 있는데요. 15년째? 네. 와. 네, 어렸을 때부터 했습니다.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20살 때부터? 그러다 보니 프랑스 10살 때부터? 예, 프랑스 이야기를 많이 소개하게 되었고요. 오케이. 그리고 프랑스 기사로만 프랑스어로 된 기사로만 보기가 이제 어려워져서 점점 프랑스어로 잊어가고 있으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러던 참에 딱 나타나 주셔가지고 한국말로 프랑스 소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애청자가 되었죠. 오케이. 네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실 1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벌써 맞아. 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제 중간에 맹구랑 좀 다투기도 하고 하면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그럴 때마다 이렇게 소중한 인연이 또 찾아와 네. 주시면은 거기서 또 의미를 찾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시작이 제일 네. 열심 많고 제일 힘들죠. 시작이. 그렇죠. 그래서 저희 그렇죠. 포인트가 상관 하나도 없어. 오늘은 이제 선생님이랑 이야기 나누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저희 왔으니까.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몽테뉴 인문학에서 여기서 하시는 일들을 먼저 소개해 주세요. 일단은 처음에 우연찮게 프랑스로 입양을 갔던 한국인이 연락이 와서 엄마를 찾았는데 소통이 안 된다 연락이 와서 제가 이제 통역일을 시작을 오. 했고요. 오케이.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해서 좀 더 밀접하게 관찰할 수 있는 계기도 생겼고 그리고 또 한국 아이들한테는 또 어떻게 문화를 전수를 해야 되는가 재밌는 언어, 문화 소개 그리고 그것이 또 학습으로까지 자발적인 학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통합적으로 생각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가르치는 학원이다 이런 개념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거의 아름아름 소개 들어오고 들어와서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좀 많이 이해가 안 되실 것 같긴 해요. 아이들이 다 공부 싫어하는 게 당연한데 당연하죠. 여기 와서 그것도 영어도 싫은 마당에 프랑스어를 한다고 이런 좀 오해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건 사실인데 저희가 매주 일요일 아이들이랑 같이 샹송이랑 프랑스어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수업을 만든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진 모임이고요. 3년 정도 됐고요. 애기들이 프랑스 노래 배우고 싶다고요? 사실 나도 잘 배우고 모르고 싶지 않은데? 잘 모르고 온 것 같아요. 아, 예,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한국에서 만남의 기회가 적으니까 입양인 친구들이 한국에 오면 아이들이랑 같이 와요. 또 엄마들이 엄마가 돼서 그러면 그 아이들도 그냥 한국의 건물만 구경하고 경복궁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현지 아이들이랑 같이 공원에서 뛰어노는 경험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멀지만 서울이 비록 아니지만 저희 뭐 벨기에나 프랑스에서 온 아이들이랑 같이 나무 타기도 하고 팔씨름도 하고 놀이터에서 놀고 그러면서 언어가 왜 필요한지 이것이 어떻게 소통으로 이어지는지 아이들이랑 놀이를 통해서 배우고 있어요. 오케이.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좋은 말 같이 하고 밥도 있어요. 오늘은. 먹고. 네. 아, 밥도 먹어요? 가야겠네. 네, 꼭 먹어야 되고 꼭 먹어야 됩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프랑스와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많은 거네요. 그 네, 하시는 네, 일 네, 중에서. 네, 네. 네.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죠? 예. 프랑스에서 가지고 오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네. 사실 떠날 때 알고 있었던 것은 저희 엄마가 쓰셨던 화장품 랑콤 정도? 랑콤. 랑콤. 네. 그 정도를 알고 떠났지만 돌아올 때 가지고 오고 싶었던 것은 똘레랑스라는 프랑스 사람들의 어떤 문화적인 코드였어요. 예. 진짜요? 네, 아마 거기 푹 젖어 사실 때는 모르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죠. 한국의 건국 자체가 대한민국 건국 자체가 순혈주의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뭐 혼혈인이라던가 좀 다른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배척하는 교육을 좀 받아왔고 단일, 합동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 여겨 단체 이런 것을 중요하게 저희가 이제 배워오다가 이제 한국도 먹고 살만해졌고 세대 교체도 많이 되었고 이 마당에 근데 빠른 빠른 그 변화를 겪다 보니 9세대와 이제 신세대가 공존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의 아이들은 옛날 그 어르신들과 많이 이제 멍 딸릴 때가 좀 달라요. 멍때릴 때는 생각 그냥. 네. 혹시 모르니까 번역해야지. 네네. 뻥세. La pensée, oui. 예, 생각이 mentalité.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러면 다민족 국가인 프랑스는 어떻게 저렇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제가 보기엔 참 그 자기 주장도 많이 하고 말도 많고 자기 생각도 얘기 많이 하는데도 맞아. 너무 많이 하는데도. 네. 그런데도 굴러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죽더라고요. 진짜로? 네, 저희 죽는 줄 알았어요. 아, 다행이다 안 죽는 건지. 그래서 그렇게도 안 죽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아이들이 답답해하는 이 소통의 방식을 프랑스에서 요거 하나를 좀 살짝 가져와서 좀 적용해 보고 싶다. 아이들의 오케이. 숨통을 좀 틔워주고 싶다. 각자 너 하고 싶은 말, 네 생각 이야기해도 틀린 게 아니야 라는 그런 수업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네. C'est bien. 그 프랑스식 교육 철학 이런 거를 좋은 부분을 이제 가져오셨네요. 그 프랑스에서 아무래도 생활을 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게 많이 체화가 되신 거잖아요. 네. 그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프랑스 유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사람들이 지금 제가 이제 책도 쓰고 아이들 독서도 가르치다 보니까 굉장히 진지하고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는데 그 점은 감사드리지만 유학을 떠날 때 그렇게 큰 뜻은 없었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떠났고요. 어느 도시를 가야 될지를 결정을 할 때도 저는 보르도라는 도시로 갔는데요. 엄청 부자 동네 같네요. 보르도 잘 모르고요. 일단 파리는 한국 기숙사가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물가가 비싸서 못 갔고 북쪽은 추워서 싫었고 비가 많이 남쪽 중에서 그러니까 파리 이외에 우리가 아는 상식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남쪽으로 가고 싶은데 남쪽에서 어느 도시를 갈까 결정을 할 때 제가 이제 배시니까 B로 시작하는 도시로 가야겠다. 그래서 갔습니다. 이렇게 뭐 그러는 사람들이 방법이 거기 뭐. 가니까 이제 몽테뉴 대학이 있었는데 여기에 그런 이제 뭐 몽테뉴를 알고 그렇게 해서
간 것은 아니었고요. 아, 오케이. 그 네. 수염 아저씨 뭐 별로 관심 없었어, 뭐 그런 거. 예, 같은 이제 B로 시작하는 걸로. 아, 문세주가 거기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보르도 출신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나도 네. 몰랐는데. 아, 너무 의외의 답을 해주셔갖고 막히네요. 네, 네, 죄송합니다. 황당하게 해드려서. 재밌어요. 아, 그러면 그 유학이죠. 박사 네네. 유학 갔다 오셔갖고 이제 이런 일을 많이 하게 되셨는데 네. 그 전에 그러면 미리 계획하셨던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전혀 계획하진 않았고요. 갈 때도 생각이 없었고, 네. 그런데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단은 제가 공부에 목적성을 가지고 하진 않았지만 공부를 하는 환경에 저 자신을 놓아두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뭘 좀 아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지라고 막 독한 마음을 먹었던 건 아닌데 공부라는 환경에 저를 노출시켜서 쭉 세월이 지나니까 뭘 이제 좀 지식이 약간 생긴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도 이걸로 아이들을 어떻게 뭐 교화시켜야지 뭐 이런 생각은 감히 하지 않았고요. 그냥 아이들이랑 잘 놀면서 지내고 있는데 그냥 주변 사람들이 한국의 아이비 교육이라는 것이 유행을 하고 또 토론, 말하기, 발표 수업이 중요해지면서 그러면 프랑스라는 나라가 토론을 잘하는 나라라는데 저희 아이들 모아서 수업 좀 해주시면 안 돼요? 하고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의뢰가 들어와서 1년 정도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육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입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똘레랑스식 독서 토론이 어떻게 접목이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 프로그램을 1년 동안 연구를 해서 짜고 그리고 수업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수업을 시작했을 때는 어디서도 한 적이 없는 스타일의 수업을 했고 그 과정을 이제 글로 썼는데 그것이 책으로 나온 거예요. 네, 정말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수업 같긴 해요. 네, 먹을 거 잘 줍니다. 아, 그러면은 사실 여기 분당이잖아요. 네. 분당의 부모님들이 굉장히 교육열이 높지 않나요? 네, 높다고들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 자신이 제가 서울에서 자랐고 제 주변 환경이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분위기였기 때문에 저는 그게 그렇게 낯설거나 부담스럽거나 이상하진 않았어요. 친척들도 거의 뭐 강남이라든가 뭐 목동 이런 데서 학원들을 많이 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많이 들어와서 교육열 높은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신비로움, 대단함 이런 거, 그다음에 비판 의식조차도 없었어요. 왜냐면 장단점이 있어요. 교육열 높아서 차근차근 아이한테 잘 시키기만 하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렇게 교육열이 높은 곳이지만 그건 저에게는 그렇게 낯선 행동이 아니었고 여기다가 그러면 무엇을 주어야 이 아이들이 좀 덜 불행할까? 이것이 저의 숙제였죠. 다른 생각이네요. 네. 좋아요. 네,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아이들한테 공부를 시키지 말라 이런 그런 게 없어요? 막말은 네,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거는 엄마와 또 개인 그 아이의 몫이지 예, 제가 나설 일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공부하러 오는 친구들한테 그래도 좀 표정 좀 풀고 하자 얘들아. 너무 진지하게 이거 하나 틀리면 죽을 것 같은 표정으로 하지 말고 틀려도 좀 웃으면서 많이 릴렉스한 상태에서 공부를 해보자. 그렇죠. 예. 좋다. 인정. 저도 책에서 보기를 숙제도 없고 네. 네. 아, 숙제 너무 싫어했었는데. 그게요. 숙제를 내면요. 숙제 검사를 제가 해야 되잖아요. 아, 그 줬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일이 많아서 그런 거죠? 아, 알겠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만약에 숙제 안 해오는 애가 있으면은 그걸 제가 칭찬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굳이 화내야 될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네, 숙제를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뭐 내가 꼭 내야 되나? 안 그래도 애들 숙제 많아요.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돼요. 뭐 이미 네. 많죠. 네, 네. 그래서 수업 분위기도 굉장히 자유롭고, 그래서 여기 학부모님들이 정말 원해서 들어오시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선생님께서 좀 홍보를 하셔야 되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홍보를 하지도 않고 네. 감춰놓고 있어요, 사실은. 아, 간판이 없습니다. 그럼 네, 간판도 없고요. 그냥 처음에 뭐 몇 명이 시작을 했는데 네. 놀이터에서 놀다가 그냥 거기 있는 분들이랑 이제 몇 명이 모여서 시작을 했는데 그 속에 제 친구도 좀 이런 분위기에 오고 싶어 해요. 이게 홍보를 할 수 없는 게 국어학원이다, 논술학원이다 이런 타이틀이 있으면 그대로 그냥 알고 오시는데 여기는 이 설명을 다 들어야 되고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는 것조차가 부모님 세대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미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소개로 이렇게 넓혀지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회원이 이제 90명까지 되고 있어요. 박수하고 싶은데 마이크 때렸어. 아, 결국 또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네. 또 싫어하는 사람은 또 싫어할 수도 있고요. 네. 뭐 그쵸? 괜찮습니다. 네. 세상이 눈치가 다양하죠. 없어서. 네. 그거 소문 펴지는 게 프랑스 말로 아세요? 가르쳐 줘야 되잖아, 프랑스어. 네. Le bouche à oreille. 아, 아, 오케이. bouche à oreille. 무시아. 그냥 광고 안 하고 그냥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 맞아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네, bouche à oreille. 입소문. 그렇게 네. 똑같네. 거의 입소문, 입귀소문.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할 때 굉장히 즐거운 분위기에서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래도 이제 아이들끼리 막 이렇게 싸우거나 요즘에 좀 많이 문제 되잖아요. 네, 뭐 네. 뭐 따돌림이라든지 네. 이런 거는 혹시 뭐 프랑스식 해결 방법이 있나? 막 이런 어, 것도 있어요. 궁금하고. 뭐 스틱 가져가고 빡 때려. 보고 싶은 마음도 있다가 얼른 이제 기도를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만약 그런 일을 또 겪으신 적이 있다면은 뭐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도 궁금하고. 네. 그러네요. 제가 만일에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다면 어떤 빠른 어떤 커리큘럼이나 어떤 프로그램대로 매뉴얼대로 아이들을 했을 텐데 제가 그러한 세대가 아니다 보니 고민을 많이 했고 제가 택한 방식은요. 우리 사회에 한국에 있는 왕따, 폭력 이런 것이 얼마나 유치하고 어리석은 짓인지 역사를 가르치는 방식을 택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할머니가 손자한테 얘기하듯이 역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원시시대에 남자아이들이 돌칼 들고 뭐 싸운 얘기부터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래서 붙어만 있으면 치고받고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맞아. 그거를 하지마 이런 거보다는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피가 끓었겠어. 20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역사 이야기를 들려줘서 그 아이가 생각하고 이것이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결국 역사적으로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야단을 치거나 지적하는 것보다 역사의 한 에피소드를 꺼내와서 이야기를 들려주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게 그래서 역사 교육을 좀 중요시 여겨요. Très bien. 네. Très très bien. 좋은 방법 같아요. 정치자분 좋아하시죠?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7살 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7살 됐으니 학교 들어가기 전에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이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 그랬냐면 엄마, 영조가 사도세자를 늦게 낳아 너무 사랑해서 공부를 열심히 시키다가 결국은 사도세자가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엄마도 나를 늦게 낳았다고 너무 열심히 가르치지 말아라. 이렇게 걔도 역사에 빗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잘 배웠네요. 네, 그때마다 그래, 아기 때 지나치게 공부를 많이 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예, 제가 또 한 수 배웠습니다. 와. 네, 아이들이 이제 생각할 만한 그 질문을 던져주면 또 예,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네. 예, 대부분 그런 문제가 생길 때 혼내니까 자꾸 태워대는 것 같긴 해요. 그 맹구는 어땠어요? 프랑스에서? 뭐 이렇게 문제 뭔가- 생기고 이럴 때 어른들이 어떻게 좀 하던가요? 대부분 일단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비슷한데? 그 비슷할 거야. 진짜 비슷할 거야. 누가 먼저 했어?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누가 먼저 했는지 일단 해결 다음에 그거 뭐라고 하지? 그 왜 그렇게 했는지 아무튼 이유를 찾고 있고 네. 그 이유를 보고 잘 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그냥 평가하고 잘못됐으면 방에 가라. 혼자 있어라. 혼자 있어라.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가져가 부모님이 끝이에요 그냥. 아, 그렇게 하고 근데 난 사실 그 설명하신 그 방법이 하는 사람이 있긴 있죠. 그러니까 프랑스에도 근데 대부분은 아직도 옛날 방식이에요. 근데 어쩔 제가 수 프랑스에서 없어. 봤을 때 한국과의 그래도 조금 차이점은요. 프랑스는 아이들끼리 자녀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거나 싸웠을 때 그래도 이제 누가 먼저 했는지 왜 그랬는지 이렇게 조금 따져보는 면이 있는데요. 한국은 형이 참아야지, 동생이니까 이래야지, 형이 양보해야지. 그 다음에 더 윗세대는 물론 이제 아들 위주였고. 이제 딸이 양보를 하고 그랬는데 그렇지. 요즘은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뭐 형이 참아야지 뭐 이렇게 이렇게 서열을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근데 프랑스는 형 동생이라고 해서 그런 이유로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뭐 그거 뭐 네. 문화 다 보면은 뭐 네. 그거 차이죠. 근데 한국 부모님 아마 마찬가지인 건데 옛날에 좀 여유 있게 살았잖아요. 사람들이 뭐 인터넷도 없고 뭐 아무튼 네. 근데 지금은 인터넷 있으니까 뭐 핸드폰 계속 봐야 되고 블라블라블라 아무튼 하고 플러스 일도 많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한국에는 그렇지 않지만 알겠는데 프랑스에는 뭐 9시 6시 끝이잖아요. 지금은 야근하고 아무튼 더 바쁜 거니까 부모님들이 그냥 들을 시간이 없어요.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또 딱딱해진 거예요. 사실 내 생각엔 어떤 부모님이 더 좋아진 더 좋아진 건데 근데 대부분은 좀 뭔가 애매한 것 같아요. 프랑스에도. 아. 근데 사실 뭐 난 뭐 애기도 없고 아무튼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나 모르겠어요. 같이 이야기할 여유가 조금 없어서 많이 없어진 거예요. 특히 요즘은 돈도 없어. 요즘 프랑스 사람들이 더 힘들고 시간이 누가 내 돈 벌어야지. 그쵸. 그래서 막 그거 아마 한국 부모님이랑 비슷할 거예요. 그 느낌이. 그래서 그냥 애기 문제를 그냥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시간을 내기 아니면 투자하기 그냥 시간이 없다. 그런 것 같아. 그렇겠네요. 네. 야 슬픈 얘기 좀.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자유롭게 토론도 하고 또 뭐 이제 글쓰기도 하고 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토론을 조금 해보고 싶은데 뭐 철학 교육에 대해서 그 정규 교육에서는 철학이라는 과목이 있긴 있는데 되게 중요하지 않게 다뤄지잖아요. 네. 저도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이제 철학 수업이 생겼는데 거의 뭐 선택 과목식으로 약간 인식되는 일주일에 한 번 뭐 하고 철학 선생님 되게 좋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업이 되게 재밌게는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이게 재밌게 할 수 있으면 할 것 같은데 뭔가 이제 사상가들 이름이랑 뭐 그분들의 이론이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얘기해주는 식으로 그리고 시험을 봐야 되니까 또 암기 과목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제 철학을 교육하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고 그리고 또 철학 교육이 어떤 식으로 하면은 좋을지 어떤 식으로 되면 좋을지 그런 의견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철학 교육은 정치적인 부분과도 많이 연관이 되는데요. 건국 이래로 철학 교육을 한국에서 사실 명목상 철학과라는 것이 있지만 철학 교육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요. 중국에서 들어온 동양 사상이 조금 있고 그리고 또 미국이나 영미 철학이 있고 프랑스 철학, 독일 철학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조금 공부를 하고 오셔서 이제 교수가 되시는 아주 그냥 0.001% 정도의 학자분들을 빼고는 일반 대중들에게 철학 공부를 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빠른 경제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3S 정책을 펼쳤고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알고 계시죠? 3S. 네, 서비스, 스포츠, 스크린, 섹스.
성문화, 영화 산업, 그다음에 스포츠 요것을 이제 80년대에 일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국민의 이제 즐거움과 여가를 또 주어야 되니까 그걸 이제 3S 정책이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그러한 세대니까 철학을 배우면 사람들이 생각이 많아지고 발언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면요 빨리 못 가요. 그래서 철학을 충분히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다시 인문학이 뜨는 이유는 이제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고 나서는 사람들이 일본과 영국에는 외로움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요. 프랑스에는 여가를 관리하는 국가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이제는 마치 빈둥지 증후군처럼 열심히 달려온 세대들이 노인 세대가 되고 나니 다시 좀 생각할 기회가 필요하고 또 다음 세대와 너무나 이 갭이 크다 보니까 소통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철학이란 이름보다는 인문학이란 이름으로 지금 다시 조금 이제 유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성에 의해서요. 그동안은 그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뭐 철학 과목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아마 그 선생님조차도 철학을 제대로 배우거나 가르치실 수 있는 환경이 아니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 윤리교육과 졸업하신 네. 윤리 과목 선생님이 네, 네. 철학도 같이 하셨는데 네, 네, 그랬죠. 거의 암기 과목식으로. 네, 근데 그 뭐 그때 배웠던 게 가끔 기억이 날 때는 있어요. 그 네. 철학자들 이름 같은 거, 네, 뭐 그런 거, 동양, 네. 서양 막 나눠서 네. 외우고 했었는데 네. 그런 건 또 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까요? 저는 싫어하긴 그러니까 했는데. 그 과목에는 분명히 소크라테스라는 이름도 들어봤고 네. 그리고 3S 중에 아니요. S네요. 공자맹자라는 네, 이름도 맞아요. 들어봤지만 공자맹자, 그것이- 맹구. 전혀. 비슷해요. 전혀. 맹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데 네. 너무 안 어울리는데요? 왜? 네.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옛날에 있었구나라고 해서 현실과 연결을 하는 고리는 끊어낸 것 같아요. 약간 예. 그래요. 네. 분명히 그 시절에 제가 이제 존경하는 선생님 중에 함석헌 선생님 돌아가셨지만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된다 이런 이제 많은 교육 운동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세대들에게 다시 확대는 시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맹구는 철학 수업이 있었어요? 네, 고등학교 1년만 했고. 그럼 비슷하네. 비슷하죠. 비슷하죠. 일주일에 4시간이었나? 2시간이었나? 기억이 안 나. 네. 근데 그 고등학교 프랑스에 그 나누잖아요. 그 사이언스로 뭐라고 하지? 유머니. 뭐 하여튼 책 쓰는 거 그 리테아주. 뭐 문과 문학 이과처럼. 뭐 그런 거로 아니면 경제. 나는 경제 했으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아무튼 뭐 그것만 하는데 근데 문학 쪽으로 했었으면 더 일찍 시작하고 뭐 1년 더 일찍 시작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난 아주 좋아했었는데 왜냐면 이 선생님이 그냥 토론 좀 많이 시켰고 하지만 좀 싫어하는 거는 학교잖아요. 그래서 큐리큘럼 있잖아요. 무조건 그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철학은 뭐 아시겠지만 철학은 자기를 발견하는 맞아요. 주제잖아.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 뭐 소크라테스, 뭐 칸트, 안다 뭐 누가 그거 배워야 되고 빵빵빵빵 이렇게 하는 거니까 물론 생각이 좋긴 좋은데 그 이름이 없었어도 생각만 남으면 충분하잖아. 철학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난 좋아했어요. 일단은 아주 좋아했는데 경제 수업이었으니까 별로 나만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 철학 수업에서 토론 같은 것도 했어요?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했어요. 거의 매번은 일단 20, 30분 이렇게 대충 토론 대충 왜냐면 길게 못하니까 일단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옛날 철학자 뭐라고 했다고 막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시험 볼 때는 시험 볼 때 내가 얘기할까?
나 절약 좋아했으니까 계속 점수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 아시죠? 프랑스에 20에서 네. 이렇게 받잖아요. 20점 만점. 20점 맞아. 그래서 내가 대부분 12, 15까지 뭐 한국 그 사람들이 들면은 100점 아니면 뭐 쓰레기라고. 근데 프랑스에는 절약 10 넘으면 좋은 거야. 일단 맞아요. 맞죠? 네. 일단 좋은 거야. 네. 그래서 나 되게 좋아했는데 그리고 바칼로레아 프랑스 수능 그 주제를 보니까 프랑스 주제에 뭐였는지 저 기억해서 얘기할게요. 그 뭐지 언어만 사용을 하면 서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게 주제였어요. 근데 그거는 되게 운 좋게 내가 그 1년 안에 그 시험 중에는 하나 똑같은 주제였어요. 그래서 됐어. 나 완전 바칼로레아 완전 빡 200점 할 거야 막 이렇게 똑같이 썼어요. 6점. 완전 실패. 그냥 똑같이 써서. 쓰지. 또 거의 똑같이 썼어요. 그 아규먼 포인트를 다 썼는데 나눠 다르겠지. 근데 아무튼 실패. 왕 실패. 한국에서는 100점이었을 텐데. 뭐, 너무나도 모르지. 주관적이네요. 아, 선생님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절약 배울 때는 가르칠 때는 토론이잖아 어차피. 네. 너 의견 뭐냐 내 의견 뭐냐. 그래서 다른 의견도 생각해보고 로직 사용하고 어떻게 앞으로 갈 수 있는지 이렇게 보는 건데 근데 학교에 수능이니까 수능 바칼로레아 아무튼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진실이 어디 있어. 없잖아요. 그래서 막 그 옛날 사람 어떻게 얘기하는 건지 그거 뭐 물론 뭐 진실이긴 한데 그 말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거는 사람들마다 그 자기 뭐 의견이잖아요 결국엔. 왜 점수 넣을 수 있는지 나 처음부터 반대했지만 일단 실패했지 뭐 6점 받았어. 예 박수 받는 거지. 6점으로. 6점으로. 네. 아유 뭐 아무튼 6점 100점으로 뭔데 30점 30점. 그러니까 축하합니다. 맞아. 자랑해. 그래도 여기서는 초등학생들이 일찍이 토론도 하고 뭐 논술 글쓰기도 하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뭐 대입 때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논술이나 뭐 이런 게 그럴 때 조금 장점이 있기도 하겠어요. 예, 저는 어릴 때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뭘 그렇게 일찍 준비를 해, 때 되면 하면 되지 이러는데 저는 누적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자소서는 폐지되고 이제 면접이 강화되고 있고요. 대입에서도 아이들이 남들 앞에서 자신 있게 또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연습으로 준비해서 암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누적된 습관인데요. 토론을 통해서 변화된 점이 있다면은 수줍고 말을 잘 못하는 아이, 저도 사실은 말을 굉장히 못하는 사람이었고 지금도 잘 말을 못하지만 일단은 아이들이 남들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을 훨씬 편안하게 여겨요. 그게 마음이 좀 편안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편하려면 말을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바로바로 야단을 맞거나 자꾸 평가를 받으면 아이들이 좀 주눅이 드는데요. 어릴 때 웃으면서 자꾸 말하다 보면 점점 예의 바르게 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활발해서 달변과 같이 말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경청하는 자세를 배우지를 못해서 예의가 없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토론을 통해서 남의 얘기도 좀 듣는 시간, 그리고 내가 발언하는 시간, 또 말을 할 때는 말투나 표정을 어떻게 해야 좀 예의 바르게 되는지 그것은 저는 좀 누적된 습관으로 가지면 맞아요.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을 수업을 하지 않고 중고등학교 때 시작한 아이들은 타고나서 잘하는 아이들은 물론 있지만 또 많은 아이들이 과묵하고 이렇게 말을 할 때 화가 난 표정으로 말을 많이 해요. 그게 참 저는 가장 큰 차이점 신기했어요. 맞아. 한번 시켜보시면은 갑자기 말을 친구랑 재밌게 하다가도 공식적으로 좀 말을 해야 되거나 앞에 나가서 말을 하면 그 순간 갑자기 표정이 굉장히 진지해져요. 근데 부드럽게 공손한 게 아니라 좀 화났나 저 사람? 왜 저러지? 맞아. 그게 좀 자기 방어적 태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도록 해주면 커서도 저렇게 싸우면서 말하지 않으면서도 반론을 펼칠 수 있게 그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사실 저 스스로 많이 느끼는 부분이고 저 때는 진짜
뭐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토론을 뭐 한 번도 거의 안 해봤으니까 그럼요. 예. 대학교 들어가고도 거의 안 했고 제가 대학원까지는 다녔는데 대학원에서 이제 토론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오죽하면 그 교수가 혜민이가 이야기를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항상 해지고 아직 말 안 했고. 막 아무 얘기나 막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그것도 이제 계속 그런 분위기에 있어봐야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오래 걸렸고 지금도 사실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기 힘들어 하거든요, 저는. 근데 모르겠어요. 호망 식구들이나 맹구 식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캐릭터일 수도 있지만 프랑스에서 만난 사람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나랑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나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할 때나 네, 맞아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냥 그 이질감이 없고 그런 부분이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 궁금하긴 했는데 약간 이런 문화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지 않나요? 왜 한숨이야? 아니야? 내가 좋은 것만 봤나? 아니 둘 다 말하시는 거는 나 인정하는데. 부드럽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근데 이 생각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을 거야 아마. 그래? 그게 한국인들이 역사를 뭐 멀리 역사 볼 필요 없는데 최근한 역사 뭐 1900부터는 노예였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마음이 아파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일본 와서 그냥 노예처럼 이렇게 하는 거고 박정희 뭐 그리고 아까 그 교육 얘기하셨으니까 비슷한 대부분 정부들이 너 생각하지 마라 하는 정부들이 다 독재예요. 다 생각하면은 내 파워를 가져가라 이렇게 계속 무서운 거야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건데 그래서 결국은 일단 프랑스인들이 그냥 혁명 불때는 일단 자유가 중요한 것 같고 왜 그런지 몰라. 근데 일단은 뭐 혁명을 했으니까 돌아갈 수가 없다 계속 생각하는 거네. 했긴 했지만 나폴레옹 때 뭐 아무튼 했긴 했지만 아무튼 사와야 된다. 그래서 내 생각엔 국민만 보면은 그냥 국민의 영혼 그 국민의 국민성 여기 있어. 그 국민의 영혼 보면은 한국인 너무 깨졌다. 맞아요. 그래서 그 이렇게 아직까지 말하는 게 힘들고 아니면 사람들이 자기 의견 잘못 말하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화날 거다 이렇게 무서운 거 그거 상처받을까봐 그거 사실 심리 배우셨으니까 그거 아시죠? 그 노예 그거잖아요 사실. 네, 주스 닫고. 근데 그거 그 공식적으로 말하면은 정치자분이 그 마음이 아플 거잖아요. 그래서 말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뭐 날 자르면 되지. 자르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그거는 너무 오래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거고 그 아프리카 많은 나라에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사실. 백인이 와서 더 이렇게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 사실. 근데 하여튼 그런 아직도 많이 남은 건데 아직도 한국이 그 자유로 뭐 하여튼 뭐 자유로 이렇게 변함이 너무 최근하니까 뭐 최근 일이니까 적응이 아직 시간이 걸리고 그 프랑스에 사실 예외 없게 너무 자기 의견 막 말하잖아. 나도 그렇게 하잖아. 그래서 막 반반 해야지. 그 중간에 만나야 돼. 그냥 그런 건데 그 쉽지가 않아. 예, 우리는 정치적인 발언, 지금 이제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 비판적인 말 이런 거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하지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삼천교육대에 많이 끌려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성세대가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는데 지금 MZ세대들은 또 발언을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MZ세대들이 자기 표현하고 자기 생각 발언하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 무엇을 배우지 못했느냐 여기서 살짝 이제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기성세대는 자기 발언하는 것을 아예 못 배웠다고 쳐요. 그래서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밖에 할 수 없다라고 치면 MZ세대들은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때 예의를 좀 갖추었으면 좋겠다. 그 화내지 않고 말하는 것은 부모 세대로부터 배우지 못한 거예요. 왜냐면 부모가 명령을 하거나 지시를 할 때는 그러지 마 이렇게 이제 엄격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말투랑 그거는 부모한테 고스란히 배웠고 본인은 자유롭게 이제
자기 취미 활동하고 자기 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 말투가 조금 더 웃으면서 부드럽게 집에 간다고 하면 될 거를 회사에서 갑자기 그 표정과 말투는 부모를 욕하면서 배운다고 답습한 거죠. 그래서 서로 자꾸만 갈등이 증폭되니까 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아이들은 아직 너무 어리고 귀엽고 예쁘거든요. 이 나이의 아이들이 각자의 자기 발언을 하되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도 자기 생각을 좀 얘기해서 조율해 나갈까.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윗세대가 나한테 부당하게 해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조금 피하는 법을 배울까. 불교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이제 avoid violence, 폭력을 피하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evit. 왜 영어, 공부해줘, 왜 영어 공부해? 영어도 못하면서 왜 이러죠? 한국말로 할 걸. 자랑하고 싶은가 봐, 그냥. 우리 세대가 자기 PR 세대 교육을 받아가지고요. 틈만 나면 자기 자랑을 좀 해야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아니, 하세요. 죄송합니다, 이미. 자기 표현을 하되 이거는 이제 유럽 사람들도 조금 격식이 조금 표면적인 부분이 많아요. 유럽인들은 프랑스인들은 에티켓 이런 거 좀 따져가지고 이렇게 좀 마샹마샹 하거든요. 마샤마샤가 뭔데? 마샤마샤? 마샹마샹이 뭐죠? 마샤마샤? 네, 굉장히 우아하게 말하지만 진심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한국의 예. 한국에는 예고 프랑스는 이제 매너 또는 에티켓이라고 표현이 좀 다른데요. 좀 이제 진심이 빠진 예의도 조금은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진심이 조금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한국은 진심은 있는데 매너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매너를 좀 잘 믹서해서 예, 좀 잘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뭐 저 자신도 근데 정말 이거는 네. 정말 계속해서 학습하고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아이들이 이제 책도 같이 읽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약간 책이 왜? 아니, 먼저 갑자기 빡! 제가 바꾸고. 네. 책도 읽고 있는데 이게 책이 뭐 쉬운 책, 재밌는 책이면 아이들이 잘 읽겠죠. 근데 레벨이 좀 올라가거나 할 때는 좀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어떻게 컨트롤 하시는지 궁금해요. 책은 지정도서 없이 취향대로 읽게 하고 있고요. 예, 독서 인증 제도를 통해서 하루 한 줄 쓰기를 요즘은 하고 있고 그전에는 이제 읽은 책 제목 쓰기 인증을 해요. 그래서 만화책도 괜찮고 2페이지 읽어도 괜찮다. 일단 인증을 매일매일 꾸준히 해라. 그래서 아이들이 인증을 다 하고 나면 이렇게 몇 회 이렇게 순위가 뜨고요. 또 자기들끼리 누가 몇 회 읽었네. 내가 어제 깜빡해서 인증을 못했네. 이렇게 해서 이제 순위가 좀 뜨거든요. 네. 그런 재미를 느껴요. 그래서 마지막 뭐 50일을 했다, 90일을 했다 이렇게 하면 마지막에는 이제 상품 같은 거 간단하게 준비를 해서 아이들이랑 같이 파티하고 예 그렇게 인증하고 요즘은 한 줄 쓰기를 했는데 그거 하자고 할 때는 엄마들이 애들이 과연 할까요? 이랬는데 한 줄은커녕 뭐 얼마나 길게 쓰고 서로 남의 그 글 밑에다가 또 댓글도 달면서 예 그게 자연스럽게 공개 일기거든요. 공개 일기에 또 예의를 배워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차피 온라인을 피할 수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온라인 에티켓도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비록 일기지만 좀 해야 할 말과 해야 하지 않을 말을 구분을 하면 나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가 있고요. 재밌게 아이들이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뭐 여러 명이 한꺼번에 뭐 한 가지 책을 읽는다거나 그런 건 그렇게는 아니네요. 안 해요. 예. 저도 그게 너무 싫어요. 사실은 무슨 책 읽어오라 그러면 그 책이 읽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네. 읽고 싶은 책 읽고 싶거든요. 아이들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내가 싫은 건 일단 아이들한테 적용하지 않는 게 옳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어요. 내 학교 생각났어. 네. 책 너무 읽어야 돼. 뭐 그렇게 읽기 그쵸. 싫었어? 내가 읽었던 책 읽어줄게요. 이해할 거예요. 그럼 한 줄 쓰기 같은 거는 뭐 한 줄 평 이런 건가요? 책에 그냥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나는 엄마가 싫다 이렇게 쓰기도 해요. 아 진짜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봤던 영화 네. 이야기 쓰기도 하고 여행 갔던 이야기 쓰기도 하고
예, 자기 이야기 쓰는 거예요. 가장 말을 할 때요, 남의 이야기는 일단 재미가 없고요. 누구나 자기 이야기가 재밌어요. 그래서 독서 토론도 그 책을 통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본인 이야기를 자신을 투영하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아이들도 본인 얘기하라 그러면 글도 잘 쓰고요. 그다음에 글을 정말 쓰기 싫어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예 한자도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어떤 미션을 줬냐면, 너는 네가 어떻게 몰래 엄마 몰래 핸드폰을 하는지 그 노하우 좀 써줘 이랬어요. 1시간 동안 초집중을 해서 열심히 쓰더라고요. 그래서 주제가 무엇이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와 그 아이의 코드가 맞았을 때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전혀 관심 없는 뭐 갑자기 관심 없는 분야 있으시죠? 많아요. 네, 네. 그거 하라 그러면 저한테도 그거 고문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글은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글이 나에게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글쓰기에 취미를 붙이기 위해서는 되게 좋은 방법 같아요. 네. 네, 오늘부터 쓰실 거죠? 아, 저는 좋아하는데. 네. 나 글 젤다에 계속 대해서- 써요, 나. 사진도 글이에요. 네. 아, 그쵸. 그렇다고 합시다. 네, 네. 표현이니까요. 네. 아니, 나 단어 쓰는 게 좋아해요. 문법, 뭐지? 트위스팅 하는 거? 좋아해요. 하지만, 시인이야. 그치. 호맹시인, 맹구님 시인. 최근에 어떤 토론 했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아이들이랑? 토론 항상 많이 하는데 네. 이게 조금 이야기가 세가지고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센 거 좋아요, 저희.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네, 이제 제가 발언하는 거 보고 아이들 많이 다시 데려고 가실 수도 있고 아이고, 한데요. 그럼 안 네, 되는데. 네, 괜찮은데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한국에서 나온 것이 동물학대에 대한 법안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어요. 보완되고 있고, 이것도 한국에서는 좀 최근의 일이고요. 옛날에는 뭐 한국 사람이 뭐 보신탕 먹지 않냐, 이거 외국인들이 아시는데?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저 어렸을 때는 이제 뭐 그런 모란시장 같은 데 가면 이제 지금도 그런 가게들이 조금 남아 있는데, 이것도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름을 많이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식당들을 좀 음지로 많이 안 보이게 했죠. 외국인들이 혐오를 많이 하니까요. 그랬는데 요즘은 뭐 한국이 강아지에 대해서 정말 뭐 그 용품 시장이라든가 뭐 굉장하잖아요. 뭐 꾸미고 옷 입히고 뭐 미용하고. 완전 그런데- 반대로 갔어, 완전. 네, 네. 우리는 이렇게 뭐 했다 하면 이렇게 뭐 아니면 도다 이런 거. 이제 뭐, 네. 그런데요. 이제 시골 어르신이 키우던 이제 똥개를 뭐 잡아서 이제 보신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이들이랑 이제 얘기를 할 때 이것이 어떤 사람은 이제 그게 범죄라고 생각 안 하고 본인 살아오던 방식대로 이제 했는데, 범죄냐 아니냐 했을 때 아이들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어르신이 시골이 아닌 도시의 뭐 아들 집에 와서 또 이제 아들 유사한 이제 동물을 드셨을 경우에 이건 범죄거든요. 지금 현행법상.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도시에서 닭을 키우고 있는데, 키우다가 그 닭을 잡아먹었을 때 이런 어떤 동물을 어디에서 어떻게 대우했냐에 따라서 때로는 범죄고 때로는 범죄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동물은 그러면 식용의 대우를 받고 어떤 동물은 반려의 대우를 받는지, 인간도 한때는 또 인간적인 대우가 또 차별되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예, 예를 들면 다 아시겠지만 흑인이 처음에는 뭐 같은 인간이 대우를 못 받던 시절도 있었고, 근데 동물들은 그러면 요즘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것이 한국에서는 아직 살짝의 갈등이 있어요. 고양이 같은 경우 뭐 동물인데 왜 또 캣맘들은 또 굉장히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한쪽에서는 그거 먹이 주지 말라, 한쪽에서는 먹이를 줘야 되고, 그래서 아직까지 동물에 관한 사람들의 철학이 조금 분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답을 주진 않아요. 근데 너희가 살아갈 시대에는 좀 폭넓게 다양하게 생각을 해서 조율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까지가 토론의 결론이지 이것은 옳아. 걔는 어떻게 대우해야 돼. 뭐 이런 결론은 저는 주지 않아요. 뭐 어떻게 정답이 있는 것 같진 않네요. 네, 뭐 네. 법은 있어도. 네, 그렇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네. 표준적인 법률은 갖추지 않으면 사람들끼리 이렇게 분분해지거든요. 자꾸 이제 갈등이 일어나니까요. 갈등을 조율할 수준의 표준적인 법안은 이제 만들어 나가야죠. 예. 그렇죠. 그래서 나 비건 되고 싶으면 나 불만하지 않은데 근데 우리 역사 우리 몸이 그냥 네. 다 먹기를 omnivore 네. 한국말로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 모두 다 먹을 수 있는데 어떤 동물 뭔지를 안 먹는 건지 위상적이네요. 왜냐면 사실 모르겠어. 제 생각엔 남은 것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동물을 어떻게 키우는 건지 어떻게 죽이는 건지. 그러면 브리지트 바르도랑 생각이 되게 많이 다르네요. 네. 그렇군요. 나 그 개고기 먹는 게 뭐 고양이 먹는 게 다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고양이랑 뭐 소가 뭐가 달라? 그러니까 좀 자조적으로 그거 뭐하러 말할 필요 있어 이러한 심정도 이해가 되는데 뉴스에서 이제 아직까지도 어떤 사람은 이제 동물을 발로 걷어찼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제 그것들이 계속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좀 생각을 해봐라. 생각을 한번 해봐라. 이 정도는 이제 던져줄 수 있는 거죠. 만일에 극단주의자들끼리 서로 만나면 아예 조율이 안 되니까 또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 청취자분들이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맹구가 되게 동물 애호가예요. 동물 되게 좋아하고. 네. 네. 동물원. 다 죽이세요. 머리는 그 절대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자조적으로 발언하신 것 같아서. 동물원도 다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네네. 나 동물원 되게 싫어요. 맞아요. 그거 되게 싫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인데 이제 어떤 동물은 먹어도 되고 뭐 어떤 동물은 아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거죠. 나 결정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네. 먹으면 아파. 그럼 먹으면 안 돼. 끝이에요. 끝이에요. 네. 말아. 뭐더 말고. 이것도 하나의 의견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막 좋습니다. 뭐 프랑스에 비둘기, 개구리 뭐 먹잖아. 네, 그렇죠. 잘 죽으면 잘 키우면 뭐 반대로 잘 키우고 잘 죽으면 최대한 뭐라고 하지? 부드럽게 최대한 고통 없이. 그렇지. 아무튼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요리하는 거죠 뭐. 근데 유럽이 조금 더 그 법안이 좀 더 구체화되어 있고요. 맞아. 이제 한국은 계속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웅담 같은 경우 예전에는 불법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제 불법으로 안 돼. 용답? 웅담에 곰을 죽이지 않은 상태에서 빨대를 호스를 꽂아서 이제 담즙을 계속 꺼내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남자들 건강에 좋다고 해서 네, 유럽에서는 이제 별로 공론화되지 않은 문제들인데 아직까지 우리는 이제 특이 동물을 많이 먹었던 부모님 세대가 계시니까 젊은 세대들이랑 좀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그 정도까지만 가르치는 거죠. 이런 토론을 계속해서 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재밌어 하죠. 네, 세대 간의 갈등을 좁히는 것이 그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 아니라 사회와 역사적인 갈등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조금 더 노력을 하게 되죠. 벌써 1시간이 지났는데 네, 이제 그러면은 몽테뉴 인문학연구소죠. 여기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좀 더 사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께서 프랑스 가셔서의 경험도 나눠주시고 그리고 또 프랑스어 공부하셨을 때 추억 같은 것도 나눠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무리해볼까요? 그래서 하나, 둘, 셋. À la semaine prochaine, les enfants. 비즈. Bisous, bisous. 비주.